자, 이번 시간에는 사기 강박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목차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 의사표시를 보고 계시고요. 1장 진이 아닌 의사표시, 2장 허위표시, 세 번째 차고, 지금 사기 강박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소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10조 2항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를 해줍니다. 이를 제3자의 사기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어요. 자, 이어서 빈출 지문 뽀개기 두 번째 지문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이어갑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 이번 지문 별표해 보실까요? 많이 헷갈려 하시고 혼동을 많이 하는 논점 중에 하나. 자,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A하고 B하고요. 보증계약입니다. 보증계약. 연대보증계약이죠. 연대보증계약서에다 A가 여기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사인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 말은 뭐죠? 보증서 줬다는 얘기다. 보증. 세상에 보증을 서줘? 큰일 날 일이죠. 그죠?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같은 직장의 동료예요. 동료다 보니 갑이 A라는 분한테 이거 서류를 하나 틱 던져주면서 점심 먹고 하는데 서류 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신원보증인데 뭐라고? 신원보증 서류야. 그래? 보증 서줄 수 있어? 그럼 그까짓 거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신원보증 서류라는 이 사람 말을 믿은 거야. 이걸 믿은 거야. 문제는 이분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서류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읽지를. 그럼 이분 머릿속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이 서류가? 신원보증 서류지. 왜? 이분이 던져준 게 신원보증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믿고 안 읽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다가 서명을 딱 해버린 거야. 끝에다가. 맨 끝에 딱 열자마자 이건 내가 보증해주지. 무슨 보증? 신원보증.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연대보증 서류였던 거죠. 얘가 농간을 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기다가 보증 서류에다가 사인을 딱 해버렸다. 그리고는 이쪽 금융권 은행에서 얘가 돈을 채무자죠. 얘가 채무자입니다. 돈 빌려간 채무자죠.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많아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얘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죠. 보증인을. 근데 어떻게 해요?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보증 안 서줄 거 아니야. 그러니 얘가 머리를 좀 쓴 거지. 뭐라고 이거? 신원보증인데 보증 서줄래? 오케이 해준 거죠. 알고 보니 연대보증이죠. 그리고 얘가 돈을 빌려간 돈을 안 갚죠. 안 갚으니까 은행은 누구한테요? A한테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연락이 날라온 거예요. 이때 A는 어디다 서명을 했어요? 연대보증 서류에다가 서명을 해버린 거죠. 사인을 해버렸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기냐? A가 갑이 얘를 사기를 친 거냐? 아니면 차고냐? 이게 관건이다. 사기의 문제냐? 제3자가 얘를 사기친 거냐? 아니면 차고의 문제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거죠. 일부 학설은 이게 사기의 문제다. 제3자가 얘를 농간을 쳐서 제3자의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판례는 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뭘로 보느냐? 차고로 봅니다. 차고로. 왜? 표의자가 서명을 한 표의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식은 뭐죠? 신원보증이네. 내 머릿속으로 인식한 거는 신원보증이고 실제는 뭐네? 연대보증 서류네. 그럼 인식과 실제가 뭐 할 때? 다르고 있다. 인식과 실제가 다름을 표의자가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지. 너 알아 몰라? 모르지. 왜 몰라? 너 인간아 이걸 왜 몰라? 안 읽었잖아. 네가 안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사인을 한 거지. 그러니 이는 차고의 문제다. 차고. 그래서 차고를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인식과 내가 인식한 거하고 뭐가? 실제가 다르잖아. 이게 다른 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 이를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기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뭘로 취소합니다? 착오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우리는 서명의 착오라고 합니다. 서명의 착오. 왜? 안 읽었잖아. 안 읽었잖아. 오케이. 제3자의 사기 아니다. 제3자의 사기 문제가 아니라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 이를 무슨 착오? 서명의 착오라고 한다. 서명의 착오. 일부 학자는 표시상의 착오라고도 해요. 서명의 착오 정리해 두실게요. 자, 그래서 설문은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사기가 아니라 뭘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무슨 착오로? 서명의 착오 문제다. 오케이. 우리 시험엔 19회 시험에 28회 시험에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이어서 세 번째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이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교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적물하고 목적물을 바꾸는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빌라와 B가 가지고 있는 노래방을요. 노래방을 뭐 하자 우리? 바꾸자. 이를 교환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때 A가 이 노래방 주인한테 이거 노래방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B가 노래방의 시가를 어떻게 했다? 묵비했다. 묵비.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다. 묵비했다. 그럼 이게 사기가 되느냐? 판례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교환계약을 할 때 이 상대방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편이죠. 상대방이 내가 체득한 정보죠.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요. 저쪽 편한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보를 내가 얘한테 까야 되느냐, 정보 까야 되느냐, 제공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제공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가를 어떻게 했다? 묵비를 했거나 시가보다 더 높게 불렀다. 이거 2억인데 3억이라고 불렀다. 이거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정보를 내가 체득한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제공하는 거. 소위 말해서 정보를 까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보 까야 돼? 아니야. 깔 필요 없잖아. 그래서 묵비를 했거나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가격을 어떻게 했다? 높게 불렀어. 2억인데 3억이라고. 이거 사기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아주 유명한 판례죠. 교환해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높게 부른 거는 사기로 성립하지 아니하더라. 이어서 네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 함께 하실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시가를 묵비한 거 또는 높게 부른 거는 사기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왜? 내 정보를 까줘야 돼요? 안 까도 돼. 안 까도.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대리인의 사기 문제. 자, 이 문제 별 3개 하실게요. 시험엔 두 군데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매년 타켓으로 삼고 있는데 A하고 B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될 때 중간에 있는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이렇게.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제3자의 사기라고 그런다. 제3자의 사기. 제3자가 B를 사기를 쳤다. 그 B가 제3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A 땅을 매입을 했다. 그때 B는 이 계약을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하려고 그러죠. 취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B와 매매 계약을 한 상대방이 C가 장난질한 거를 뭘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사기당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 둘이 뭐 했을 때요? 공모했다는 거. 이놈하고 이놈이 공모했다는 걸 B가 입증하면 취소됩니다. 너하고 네 둘이 공모했잖아. 이거 네가. 둘이 공모해가지고 장난한 거잖아. 그거를 B가 뭐 하면
입증하면 취소가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네가 알았잖아. 얘가 장난한 거를. 거꾸로요. 상대방이 몰랐다. 모르고 무과실이면 취소해줘요? 안 해줘요? 취소를 못합니다. 이를 제3자의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할 부분은 이거하고 구별할 부분은 A의 대리인 C가 누구를? B를 사기쳤다. 바로 대리인의 사기죠. A를 대리하는 사람, A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누구를? B를 사기쳤다. 이렇게. 그래서 B가 사기를 당한 거죠.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A의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B는 취소할 거예요. 그죠? 이때 A는 본인이죠. 본인은 B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놈하고 이놈은 한통속이다. 한통속. 니네 한통속이지. 이놈이나 누구 입장? 사기 당한 B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과 본인은 뭐라고요? 한통속으로 본다. 한통속. 동일시 되는 사람이다. 동일시. 그러니 B는 사기당한 B는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B는 본인이 뭐라고 그래도요? 얘가 사기친 거. 대리인이 사기친 거를 얘가 알았다고 해요? 몰랐어도요? 몰랐다라고 우리는 오리발 내민다고 그래요. 오리발을 내밀어도 얘는 싸다고 한 대 때리고 취소할 수 있다. 얘가 알았어야 돼. 아니, 알았으면 당연히 취소하고 얘가 뭐 했어도 몰랐어도 대리인의 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도 소위 오리발 사건이라고 그래요. 오리발 몰랐어도 취소합니다. 싸다구까지 한 번 더 선물로. 이를 대리인의 사기.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제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그럼 집어넣으시면 돼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돼요. 이 세팅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갑의 대리인, 그럼 갑은 누구? 본인, 을은 대리인이죠. 대리인.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두 줄. 여기다 두 줄. 얘가 사기를 쳤네. 누구를? 병을. 그 병이 취소권자. 취소하죠. 그때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몰랐다고. 얘는 예정대로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기 시작합니다. 오리발. 나 몰랐어. 우리 대리인 사기친 거 몰랐어. 그래도 얘는 그냥 옵니다.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싸다기까지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덤으로 뭐까지요? 너 싸다고 한 대 맞아. 본인이 뭐라고 그래도 몰랐어도.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여기 포인트합니다. 키워드 꽂습니다. 오리발 내밀어도 라고 읽습니다. 오리발. 취소할 수 없다? 아니야. 취소할 수 있어. 왜? 병 입장에서 보면, 사기당한 병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과 본인은 한통속이니까. 한통속. 그래서 이 문제는 세팅만 잘 하시면 돼요. 갑의 대리인 을.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습니다. 맨 꼭지점에다가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쫙 그어주실게요. 화살표 두 개를.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화살표 두 개. 사기. 누가? 대리인. 사기를 당한 병은 얘가 취소하죠. 취소할 때 누가요?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정대로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왜? 동일시 되는 사람. 동일시 한통속이니까요. 이를 대리인의 사기라고 그런다. 대리인의 사기 문제. 뭐하고 대비가 돼요? 제3자의 사기.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가 대칭이다. 자, 제3자의 사기는 이 제3자가 B를 사기쳤을 때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조건. 이 조건 하에서만 B가 취소가 먹혀요. 반대로 뭐 한 경우? 모르면. 상대방이 모르면 취소를 못 하옵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사기는 얘가 몰라도 취소됩니다. 왜요? 한통속으로 취급되니까. 이 점,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의 차이가 바로 이거다. 이 부분 몰랐죠. 제3자의 사기에서는 상대방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취소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대리인의 사기는 이게 대리인의 사기를 쳤을 때는 뭐 했어도 몰랐어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대칭이다. 이 점에서 대칭. 여기가 출제 포인트. 출제위원은 대리인의 사기를 내든지 제3자의 사기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시험에서 물어본다.
그리고 의사표시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 1감 그러면 이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1번이냐 2번이냐. 1번은 제3자의 사기, 2번은 대리인의 사기.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출제한다는 점 기억하실게요. 5번 지문 대리인의 사기를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요. 이어서 6번 지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문 이어갈까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단지 인근에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한다. 부작위. 고지를 해야 될 사람이 고지를 하지 않은 일, 부작위에 의한 기망. 오케이. 이거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뭐가 있다는 거, 공동묘지가 있는 거를 고지를 안 하고 분양을 해버렸을 때. 이거는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무슨 사기? 부작위에 의한 사기. 오케이. 동그라미입니다. 이어서 7번 질문입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27의 문제죠. 이쪽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B한테요.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묘지가 있다는 거, 공동묘지는 거를 뭐 하고요? 고지하고 안 하고, 고지를 안 하고 분양을 했죠.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 옆에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기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기 당한 분들은 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이 계약, 이 매매한 거, 아파트 분양받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거야? 취소하고 난 이사 갈 거야. 나 이사 갈 거야. 이사 가. 그럼 이사 갈 사람은 계약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 카드 꺼내면 되겠습니다. 취소. 그럼 취소라는 건 뭐죠? 돈 돌려받고요. 이사 가는 거야. 방 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사 못 가. 왜 못 가는데? 이거 아파트 값 점점 떨어져. 이것 때문에 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너 이사 왜 못 가? 나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님 친구들이 여기 다 있대. 죽어도 이사 못 간대. 여기서 죽는데. 이사 못 가는 사람. 그럼 이사 못 가는 사람은 어떤 카드요? 취소하면 안 되죠. 취소 대신에 무슨 카드? 손해배상. 무슨 손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손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손배청구. 이사 갈 사람은 취소 카드로. 이사 안 가고 눌러 앉은 사람은 아파트값 폭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를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엮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취소카드, 손배청구카드. 오케이. 이어서 8번 질문입니다. 8번 질문 이어갈게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예, 이 판례가 동대문 M 쇼핑몰 분양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죠. 쇼핑몰 분양 사건. 조선일보에 쇼핑몰 분양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제 집사람이죠. 제 집사람 큰아버님도 정년퇴직 가지고 이걸 분양을 받았더라고.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퇴직하시면서 노후자금으로 이거 분양 받아가지고 월세나 받아가지고 생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죠. 근데 그 신문 광고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조선일보에 확정 수익률 몇 프로 연 6% 이렇게 보장한다라고 떴던 거예요. 예컨대 연 6% 예컨대 연 6% 보장된다라는 이 광고 문구를 보고 확정 수익률입니다. 확정. 예상 수익률 아니에요. 예상 수익률이 아니라 뭐죠? 확정된 수익률 얼마? 연 6% 아니면 7%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광고가 뜨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등기 쳤어. 그리고 1년, 2년 운영을 해보니 이 수익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단체로 소송을 넣었죠. 이 분양은 사기 아니냐, 사기 분양이다.
이거 사기 분양이야, 사기야, 사기. 왜? 6% 나온다며 연수익률. 이게 안 나오잖아. 안 나오니까 이게 속인 거 아니냐 이거죠. 속인 거 아니냐.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망, 거짓말을 해야죠. 거짓말. 허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망이 위법해야죠. 위법. 따라서 거짓말만 하면 사기냐?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약간의 거짓말은 하거든요. 그거를 사기라고 하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왜? 약간의 과장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위법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장동건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과장이거든요. 그죠? 이해하세요? 그죠? 아무도 이해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저를 보고요. 장동건 닮았다고 그래요. 그죠? 남들은 아무도 안 믿지만.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약간의 과장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강호동을 보고 뭐라고요? 장동건 닮았다. 이거 사기예요. 터무니없죠? 바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사기라는 개념이 성립할 때는 약간의 과장이 아니라 현저하게요. 현저하게 과장을 했을 때 사기가 성립합니다. 그러니 수익률을 약간 과장한 거죠. 약간 어떻게 했다? 과장해서 광고했다. 면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약간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대법원은 다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소에 뭐가 있었다? 과장 광고가 있었다. 이는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저를 상대로 계속 장난을 하잖아요. 저 장동건 닮은 남자라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하면서 오케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장동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러면 박수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합격해요? 안 해요? 100% 합격합니다. 자, 8번. 과장을 할 때 약간의 과장 광고는 사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판례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업자들이 약간의 과장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왜요? 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욕을 먹죠. 이것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네. 이어서 9번 지문 이어갑니다. 9번 지문 보실까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포인트, 제3자의 사기의 별표.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에 키워드 꽂습니다. 키워드. 상대방이 알았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줘요. 구별할 거. 9번하고 구별할 지문 바로 누구 사기? 대리인의 사기.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와 다르다.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이다.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다. 아니죠. 본인이 뭐 했어도 몰랐어도 본인이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몰랐어도 취소가 됩니다. 여기 조심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제3자의 사기 그러면 우리는 반대편에 대리인의 사기가 늘 항상 쫓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대리인의 사기와 제3자의 사기가 한꺼번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점. 이어서 11번 이어갑니다. 10번이죠. 10번 지문이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가 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죠. 과실 없이 무과실이고 알지 못했으니까 선이죠.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해줘요. 취소해주지 아니합니다. X. 그럼 언제 취소해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X 지문. 11번 지문입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대리인의 사기. 이때 본인이 뭐라고요? 선의여도 본인이 선의에 여기에 키워드 꽂습니다. 키워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리발이라고. 얘가 오리발 내미는 거는 예정된 거야. 몰랐다고. 나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싸다기까지요. 싸다기 한 대 맞아 넣어. 이를 대리인의 사기. 대리인의 사기 그러면 본인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 몰랐다고 나온다. 무조건 몰랐다고.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취소해버려. 거기다 싸다구까지. 오케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명제. 이어서 12번 지문 함께합니다. 12번 지문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선의여도 취소할 수 있다. X. 13번 지문입니다. A의 대리인 B가 C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C는 A가 대리인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 사법시험 지문입니다. 그대로 우리 중개사에도 출제가 됐죠. A의 대리인 B가 대리인 그러면 누구 사기? 대리인의 사기. 화살표 두 개 쫙. 대리인 놈이 C를 사기쳤군. 그래서 C는 사기를 당했지. 누구한테 당했죠? 대리인한테.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죠. 화살표 두 개를 쫙 커요. 이게 대리인의 사기. 그럼 얘는 취소하려고 그러죠. 취소하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A를 쫓아가죠. A가 누구? 본인이죠. 본인. 그랬더니 본인이 다짜고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몰랐어. 나 그거 금시초문이야. 대리인 사기친 거 나 몰랐다고. 금시초문이야. 오리발 내밀죠. 오리발. 몰랐다고.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왜요? 한통속이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바꾸면 A가 B의 사기 사실을 뭐 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제3자의 사기일 때 해당되는 논점이에요. 제3자의 사기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맞죠. 그런데 대리인의 사기는 A가 본인이죠. A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한다? 뻥이죠. 몰라도 취소가 됩니다. X지문.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리인의 사기를 뭐하고요? 제3자의 사기하고 엮어서 출제한다는 거. 예, 지문 아주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은 똑같이 우리 시험에 30회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14번 지문 이어갑니다. 14번 지문. 중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공동묘지가 존재하는 것을 분양자가 고지를 안 했죠.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 그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취소해버리면 되죠. 취소 카드 하나.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이어서 15번 질문입니다.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좀 까다롭지만 정리하고 갑니다. 국가기관에 정보기관에서 A를 협박을 했어요. 이렇게 협박을. 당신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해 증여를 해. 그러면 대가로 너를 죄를 좀 면하게 해줄게. 너 사형 안 받도록 국가가 협조해줄게. 협박을 했어요. 전 재산을 뭐 하라고요? 증여하라고. 그래서 A는 강박에 의해서 전 재산을 증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아니죠. 협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이때 A는 이 증여가 이 당시에 최선이었다. 최선. 증여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 증여가 뭐였다고? 최선의 선택이었다. 최선의 선택. 그러면 이거는 증여 의사를요. 증여 의사를 가지고 한 건가요? 안 가지고 한 건가요? 가지고 한 거다. 증여 의사를 가지고 각서에다가 서명을 딱 한 거죠. 따라서 이거는 내심의 효과이사,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효과이사가 결여된 건가요? 아닌가요? 결여된 거라고 할 수 없죠. 의사를 뭐하고? 가지고. 증여 의사를 가지고 한 거잖아. 가지고. 그러니 결여된 거 아니다. 그 말은 뭔가요? 증여 의사를 가지고 했다. 가지고 증여했죠. 그러니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다. 비진의 표시 아니잖아요. 왜요? 의사를 가지고 했어. 의사가 결여돼야 증여 의사가 결여됐을 때를 바로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근데 사안은 증여 의사를 어떻게 하고요? 가지고 서명을 했으니 비진의 표시 아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강박에 의해 증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 내심의 효과이사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진의죠. 진의. 진의가 결여된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표시? 비진의 표시 아닙니다. 오케이. 이어서 16번 지문 이어갑니다.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 좀 까다롭지만 이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풀어드립니다.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요. 3단계를 거치게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요. 의사결정 단계.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 제주도에 살 거야. 아니야. 나는 강원도에 살 거야. 의사결정을 해요. 어디다? 제주도냐 강원도냐 의사결정. 두 번째, 결정한 걸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요. 의사표현을 해요. 의사표현. 나 10억에 살 거야. 10억에 살 거야. 이 강원도에 있는 땅을. 의사표시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표시된 계약의 내용이죠. 내용.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냐 불법하냐를 따지게 돼요. 바로 민법 103조는 어디냐? 바로 이거예요. 내용이 뭐 할 때요? 문란하면 사회질서를 위반할 때가 바로 103조다. 따라서 103조는 계약의 내용이죠. 내용이 뭐에 위반하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그게 바로 민법 몇 조? 103조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3조는 내용이 문제다. 내용. 근데 1단계인 의사결정할 때 뭐가 있었다? 강박이 있었다. 의사결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103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 과정이죠. 결정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다. 하자. 의사결정할 때 협박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취소사유다. 이건 취소사유. 취소지. 103조 아니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법률에 의해 무슨 과정에? 성립과정이에요. 성립과정 밑에다 뭐라고요?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었다?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바로 의사결정을 강박으로 했다. 그러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의 의미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슨 사유다? 그냥 취소이지. 취소. 그럼 103조는 언제 문제되는데? 내용이죠. 내용이 문란할 때, 첩계약이나 도박처럼 내용이 문란할 때가 바로 103조. 그럼 허위 표시한 거,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한 거? 허위로 한 거. 허위로 계약을 하거나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거, 근저당 설정한 거는 바로 이거는 허위 표시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뚫고 나가면 굉장히 간결하게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이제 통으로 이걸 외우고 이거 외우고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거죠.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끄집어 가시기 바랍니다. 1단계 의사결정 과정. 이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 무슨 사유? 취소사유. 오케이. 103조 위반이다? 아니지. 103조 아니지. 103조 아니지. 두 번째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다? 허위로 했다.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 우리 시험에 20번. 이거 103조 위반? 아니다. 왜요? 허위 계약이니까. 3단계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가 바로 비로소 103조가 문제가 됩니다. 이 3단계로 논리 구성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1단계 의사결정 과정, 2단계 의사표시, 3단계 계약 내용.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 민법이 보니까 암기가 아니야. 누구는 막 암기하라고 그러는데 암기 아니야. 암기. 이해가 정확하게 되면 쉽습니다. 간결해집니다. 여기까지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 빈출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표시의 마지막 주제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소위 도달주의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얼개 잡고 갑니다. 첫 번째 비진의 표시, 두 번째 허위 표시, 세 번째 착오, 네 번째 사기 강박, 마지막이죠. 도달주의, 소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지문입니다. 이쪽만 따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고로 2년에 한 번씩이에요. 2년에 한 번. 매년 나온 적은 없어요. 2년에 한 번 건너뛰기. 따라서 작년에 나왔다 그럼 올해 안 나와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 나와요. 근데 내용은 아주 간결하고 쉽습니다. 자, 기본 맥락 잡고 갑니다.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전달합니다. 가령 매매 계약을 했다가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가 을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갑이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띄우죠. 띄우는 거를 발송했다라고 그래요. 발송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도달하면 해제 통보는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조심할 거는 요지라는 건 뭐냐면 내용을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읽어가지고 내용을 인지한 거를 요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가 아니에요. 즉 우편물을 읽어봐야 되느냐, 편지 읽어가지고 내용을 인지한 거 이거를 도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도달이냐? 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을이 갑이 보낸 우편물을 뜯어가지고 읽으면 내용을 인지하면 요지라고 그러죠. 요지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보낸 우편물을 을이 받은 게 아니라 을의 가족이 받았다. 배우자나 어머님이 우편물을 받았다.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을에게? 같은 집에 거주하니까 전달해 주겠죠. 따라서 가족에게 교부가 되면 가족에게 우편물이요. 내용 증명이 교부가 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이게 도달된 거예요. 이때 을은 외국 출장 중이에요. 외국에 출장 중이라서 이 편지를 읽은 적이 없어요. 아직. 읽은 적이 없어도 누구한테요? 가족에게 교부가 되면 도달로 인정이 돼요. 왜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때 우편물을 읽어야 된다? 아니고 내용을 인지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도달은. 이 상태가 되면 도달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도달주의. 근데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발송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531조와 131조 두 가지예요.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송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1조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장을 본인한테 보냈을 때 본인의 확답이죠. 본인의 확답은 발송주의를 취한다. 이 두 가지가 도달주의의 예외다. 예외.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도달주의. 도달이 무슨 뜻이냐?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갑이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오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우편물은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죠. 우체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갑이 우편물을 뭐하고? 보내고 나서 발송한 후에 뭐해도 사망을 해도 이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죠. 그 말은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거죠.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왜요? 보내고 나서 죽은 거니까.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 을이 상대방이요. 미성년자는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없다. 수령 무능력자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면 갑은 도달 주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효력 발생에 관한 빈출 지문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실까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안 돼요. 그때 하는 방법이 뭐죠? 공시송달이다. 공시송달.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데 상대방 소재 모르죠. 그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시송달로 도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그냥 상대방이 보든 안 보든 도달로 인정해버리는 제도. 이를 공시송달 제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실까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별표하실게요. 의사표시를 뭐하고 나서 발신 후, 여기 별표, 발신한 후에 어떤 일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또는 사망했다. 표의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해버리거나 사망을 해도 보내고 나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 말은 의사표시 효력은 유효라는 거다. 영향이 없다. 다른 말로 유효로 됩니다. 의사표시는 유효다. 이거 취소 못해요. 보내고 나서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는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고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대로 효력.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두십니다. 보내고 나서 의사표시를 뭐하고 나서 발신 후에 사망을 출제하든가 아니면 행위 능력 상실을 출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 원문 그대로 기억하실게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면 철회 안 되죠. 근데 도달 전이죠. 도착하기 전이면 내가 보낸 우편물이 뭐하기 전? 도착하기 전. 그럼 뭐 할 수 있죠? 철회해버릴 수 있죠. 반대해서 가면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도달 전이냐 도달 후냐 두 가지 한꺼번에. 동그라미 지문. 이어서 4번 질문입니다.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우편물을 띄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통 우편 하나, 등기 우편 하나. 이때 보통 우편은 우체부가 가가지고 집어넣고 사인을 안 받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도달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등기 우편은 상대방한테 이 가족이나 아니면 동거 친족이나 아니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한테 서명을 받아요. 서명을. 등기 우편 왔습니다. 그죠? 누구누구씨 서명 받죠?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가족 관계냐? 직장 동료냐? 서명을 받으니까 등기 우편은 뭘요? 도달로 인정받죠.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그러면 도달로 추정할 수 없다. 아니다. 추정됩니다. X. 거꾸로 보통 우편이면 추정 안 돼요. 이게 맞죠. 등기 우편에 포인트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질문 이어갑니다. 도달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수령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달이란 무슨 뜻? 객관적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다. 그러니 을이요 우편물을 찢어가지고 읽어야 돼요. 읽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한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달주의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저희 집에 원고가 왔어요. 제가 보낸 원고 교정 작업한 게 왔어요. 저희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저희 가족이 받아놨다. 그런데 저는 아직 뜯어보지 않았죠. 그거 도달된 거예요. 왜냐? 객관적으로 가족에게 교부되면 알 수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령한 거를 뜻하지도 않고 내용을 읽어본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이어서 6번 질문입니다.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발송 후 뭐해도 사망해도 보내고 나서 사망했죠.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 효력에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 말은 의사표시 효력은 유효라는 점. 보내고 나서 사망하거나 보내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유효다. 오케이. 이어서 7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갑이 해지하겠다고요.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 누구한테요? 을한테, 상대방한테. 그리고 우체부가 가지고 와서 상대방 집에 가다가 전달을 하죠. 그때 을이요. 우편물 온 거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 사인 못 해줘. 내가 이 사람 맞는데, 내가 수령자 맞는데, 나 뭐를 못 해줘? 사인 못 해줘. 그러면서 수령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이런 상태라면 얘가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령 거절 케이스라고 해요. 수령 거절 케이스. 여기도 키워드. 수령을 거절해도 여기 키워드 꽂아요. 우편물 온 거를 안 받겠다고 계속 밀쳐내는 거죠. 밀쳐내도 뭐가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상태죠. 도달된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하면 제가 도달주의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뭐라고요? 귀를 막고 있어. 귀를. 수령을 거절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도달주의를 수령을 거절하고 있죠. 거절하고 있어요. 귀 막으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도달로 인정돼요. 그래서 엄마가 애한테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죠? 게임 좀 그만해. 옆에 애아빠도 같이 게임하죠. 그러면 아빠까지 같이 욕먹는 거죠. 여보 게임 좀 그만해. 애가 당신 따라하잖아. 라고 잔소리하죠. 그때 애하고 아빠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또 저 잔소리. 그러면서 귀를 딱 막잖아요. 귀를 막아요. 그래도 뭐야? 객관적으로 도달이 된 거다. 도달된 거예요. 귀를 막아도, 주관적으로 귀를 막아도, 귀를 틀어막고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령 거절을 해도 객관적으로는 도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가 엄마 잔소리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아도 법에서는 도달의 효력이 생기옵니다. 수령 거절 케이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8번째 지문입니다. 이어갑니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발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뭐죠? 보통 우편이 아니라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뭐한 걸로? 도달된 걸로 인정받습니다. 오케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반면에 보통 우편은 도달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점 구별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표시 전체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